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어느 선까지 압박을 해놨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만나서 이렇게 차담회하면서 화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다음 네. 기회 때. 그럼 이제 강한 압박들, 뭐 필요하면 장애투쟁까지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을 지금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도 안 해놨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회담 들어간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전 대표님 지금 이거 안 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말 들어보게 되면 앞으로 뭐 자주 만나고 소통하자 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거면 만나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이제 노선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대화를 한다? 매우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현재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이제 강공 모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최수건 상병 특별법 5월 2일 날 그대로 추진하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200표 이상 나오도록 아예 하겠다. 지금 집권 여당 설득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이 준 의석,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과 협치면 협치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표가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하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협치 안 되죠. 만나면 뭐합니까? 내용을 가지고 토론과 논쟁과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 전면전은 거리투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현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가겠습니다. 야당도 동조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결연한 의지로 가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최수근 상병 특검이 만약에 5월 2일 날 국회에서 올라가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합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그럼 제의 요구를 하면 제의 요구를 다시 하고 그게 안 되면 22대 국회 때 다시 올리고 가는 거죠. 이걸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거 그냥 뭉개고 넘어갑니까? 저는 이번에는 만약에 5월 2일 날에 뭐 통과는 되겠죠. 네.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용산을 포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애투쟁으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게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용산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이번에 또 그냥 거부권에서 넘어가서 또 넘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아까 때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냐 감히. 아니 오늘 그거예요, 보니까 하겠다는 사실은.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 질문이 보니까 뭐. 저는 별로 성립 뭐안 안 된다고 했다는 봅니다. 왜요? 뭐, 어제 하는 분이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아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민생이 아니라면서 뭐가 민생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애들이 얼마나 군에 많이 가 있는데 그게 민생이 아니라는 이야기하면서 미쳤어. 이것부터가 벌써 네. 저기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인데 이런 자리에 여당 대표가 왜 안 옵니까? 제가 늘 이럽니다. 누군가의 아니 오늘 죽음 뭐 앞에서 황우려 저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뭘 하면 왜 또 네. 하필이면 오늘이요? 아니 그러네. 저기 마지막으로 윤채옥이 이거 저 원내대표 와서 네. 배석하고 네. 그 다음에 내일쯤 임명하면 어디가 온다니 왜 갑자기 오늘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냐고. 그럼 윤재 원내대표가 여기 나와서 좀 그런 민망하고 싫으니까 그 자리를 나오기 싫어서 아니 한 무슨 거예요? 영수회담 당 대표 회담에 여당이 빠지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옛날에 저 권위주의 정권 때나 야당 대표하고 밀담하려고 둘이 만난 때는 내가 봤어도 네.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없는 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냥 둘이 만나려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요구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리고 뭐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만나겠다고 네. 청와대 앞에 찾아가 자리 깔고 뭐 하고 다 좋은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안 나왔잖아요. 아니 당대표가 갔잖아. 거기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겸임을 하니까 네. 그 사람밖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임명해버리더라고. 이래가지고 저기 사실은 그렇게 따져서 오늘 인사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되니까 좋아요. 나가는 사람 올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 좋아요. 정치 고려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 똑같고요. 아, 제가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판에 저도 들어와서 평론하고 십몇 년 이렇게 있지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내 아이의 죽음이다. 내 가족의 죽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접근은 해야 돼요. 그게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일이 있었느냐. 애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수없이 보고했는데 어느 한 놈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그 사람을 빼주겠다고 누군가 지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선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자 정쟁이다고요? 아니 지 새끼 죽어도 저렇게 해요? 지 가족이 죽어도 저렇게 하냐고. 정치판에 제가 울분을 토하는 것은 책임자든 누구든 어느 법인까지 가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지가 항변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고. 최소한 이 일이 터졌는데 그 죽음 앞에서 정치를 하는 자들이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도 처음에 초심에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결국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저런 식으로 시키면서 민생이 아니고 정쟁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뒤에서 지시한 게 있어서 에라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목적이 지 사적 이익과 지 집단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공간에서 자리받았고 국회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자들의 지 목표가 원래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해서 공부시켜서 해놓으니까 정치판에 들어와서 하는 꼬락선이라고는 그렇게 해서 지 이익과 지 집단의 이익에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짓을 하면서 이게 민생이 아니고 정쟁이라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영수회담의 결과가 깨졌다 안 깨졌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퍼뜨리면 그게 맞다고 막 환호성 치는 놈. 너그 새끼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네 가족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아니 흥분하지.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수건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159명 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단지 얘기했는데도. 약간 다른 게 네. 여기에서 이제 대체적인 전략의 판을 읽어보면 최수근 상병 거는 무조건 이건 간다. 단호하게 하고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22대 가서 상의하자. 조금 열어놨는데 이거는 입장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는 아니지만은 좀 시간 벌기 전략이에요. 근데 최수근 거는 달라요. 이거는 무조건 거부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사실상 해석이 나온 거예요. 아예 이거는. 언급도 안 한 거니까. 이건 아예. 네. 그럼 이태원 거는 지금 특검이 아니고 특별법, 특조위거든요. 특별법. 특조위이기 때문에 특조위니까. 그걸 가지고 형식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왔던 거를 오늘 또 반복을 한 겁니다. 그 형식 가지고. 네. 뭐 법률적인 문제만 뭐 해결이 된다면 우리도 반대는 아니다. 이게 오늘 그게 거부권에 원래 대통령실에서 나온. 근데 또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때랑 지금. 야, 일단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입장이 거의 확인이 된 걸로 보고, 네. 대통령은 어쨌든 총선 민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다 거부다.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명확히 정리를 해주고,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그냥 뭐 정리하면 답답하다,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아쉬운 건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 정부에서는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법야권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로 가야 되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일단 21대는 최상병 건을 처리하기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더 명분을 강하게 구축해야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가서 한 수 접어주는 바람에 일견 전투에서 진 것 같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